예,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공수입니다. 오늘 쌍용 CN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김두만 부사장님 모셔서 실적 관련된 얘기 그리고 하반기 전망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죠? 네. 예, 그 어제 실적 발표를 하셨는데요. 잠깐 저희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그 보통 그러니까 시멘트업이 계절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실적 발표할 때 전년하고 전년하고 같은 기간에 비교를 하는데요. 일단 단순하게만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장님이 보실 때 이번 실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좀 보세요? 저희가 이번 그 상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적절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연초에 시멘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적기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계가 나름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수급에 언밸런스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유연탄 가격 관련된 문제 네. 내지 이슈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뭐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데 또 유연탄 가격에 이슈가 있었어요. 네. 유연탄 가격이 상승해서 시멘트 업체나 아니면 회사들 되게 힘들겠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네. 회사에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좀 이 상승하는 상황을? 사실 유연탄 가격이 지금도 한 400불 수준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유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또 지금 그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가격이 너무 높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네. 실제로 이제 이게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곧 이제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높은 가격 수준이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네. 저희로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이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연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자재에서? 저희 그 전체 원가의 한 30% 가까이 되니까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1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실적의 원인은 유연탄 가격 상승 뭐 이런 원인이 가장 컸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유연탄 가격 상승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네. 전년 대비 이제 그 영업이익 감소한 요인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화물연대 파업 등 그 안전운임제 시행과 관련된 운반비 상승.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달에 조기에 그 장마가 시작됨으로 따른 어떤 그런 그 수요 좀 그렇죠. 감소 이런 부분들도 장마가 되면 공사가 좀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적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망이 투자자분들한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유연탄 가격은 저희가 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런데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운임 관련된 건 네. 좀 이제 진정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운임은 이제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네. 안전운임제 가격도 확정이 되고 해서 네. 이제는 뭐 이렇게 그 올해 중으로는 이제 그 변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사실 2분기에 이슈가 또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원가도 올랐지만 가격을 4월에 한번 오르셨잖아요. 네. 시멘트 가격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또 투자자분들은 아이 그래도 실적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시멘트 가격이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4월 1일부로 네. 이제 12,000원을 올렸는데요. 네. 그 유연탄 가격은 사실은 전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저희가 가격 인상을 적기에 바로 시행을 못해서 상반기 그 손익이 악화되는 요인이 됐었고요. 네, 네. 하반기에는 이제 가격 인상된 부분이 온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손익 개선이 급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의 차가 좀 있었고 맞습니다. 또 네. 기존에 누적된 원가 인상분이 상반기에 좀 반영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시멘트 회사에서는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뭐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죠. 예, 네. 예. 이 가격 인상이 또
그런 예상도 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저희 지금 그 4월 1일부로 인상한 시멘트 가격은 전년도의 연탄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그 책정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대략 한 연탄 가격이 130불 수준 정도였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처럼 이 400불 또는 뭐 아니면 조금 내려서 300불 정도 수준의 연탄 가격이 유지한다 하더라도 네. 시멘트 업계로서는 이 연탄 가격을 그 감당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멘트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최근 언론에 하면 일부 또 시멘트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뉴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일부 업체가 그 가격 인상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회사도 이제 앞으로 연탄 가격 추이 등 원가 상승 요인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네. 저희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치면은 가격 인상을 검토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이슈가 생각보다 출하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제 그렇습니다. 예상도 네. 그렇고. 네. 아까도 뭐 장마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결국은 공사는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상반기에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그 예상할 때는 연간 시멘트 수요량은 한 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네.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상반기 마감을 해보고 나니까 실제로는 한 1% 정도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아.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수요가 부족하다기보다는 공급이 조금 못 따라갔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그 수급 밸런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 실제로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개선이 돼서 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연간으로 3% 시멘트 수요 증가하는 부분은 하반기에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지만 매출은 한 17% 정도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매출이 결국엔 시멘트 가격과 네. 출하량을 곱해서 계산하는 건데 네. 부장님 말씀을 따라 보면 출하량은 많이 증가 안 했으니까 네. 이 매출 증가분의 대부분 가격 인상에서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하반기에는 가격도 올랐고 출하량도 증가하니까 매출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그 가격 인상분도 온전히 반영될 뿐만 아니라 시멘트 수요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보다는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액 증가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폭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목표가 있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이게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달성 가능해? 네. 하반기 때 엄청 나와야 되는데 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충분히 만회를 해서 연초에 제시하였던 영업이익 가이던스 2,900억 원 달성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고 네. 이제 수요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에 순환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이 네. 부분이 이제 상반기에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환연료 사용량도 증가가 되고 이러면은 네. 원가 절감도 추가로 더 되고 이렇게 해서 네.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못 달성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저희 연간 목표가 2,900억이었고 네. 상반기까지 한 530억, 40억 정도 나왔으니까 네. 앞으로 2,400억을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생각해 보시면은 시멘트 가격 인상분이 이제 실제로 하반기에 600만 톤 정도 네. 물량이 나간다고 치면 쉽게 네. 하더라도 한 700억 이상 개선되는 효과가 반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량 증가분도 있고 네. 원가 절감분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 실현된 영업이익이 사실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연탄 가격 상승분을 그 가격 인상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폭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 조금 이렇게 밸런싱이 되지 않는 영업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하반기 영업이익 달성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있으신데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류벨이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을 보면 실적 안 나오니까 배당이 주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걱정. 사실 저희가 배당 주로도 네. 배당을 안전하게 하고 또 높은 배당 수익률도 사실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데 배당이 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 실적 잘 나오니까 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규모가 크고 이래서 사실은 캐시플로우 기준으로는 저 영업이익이 조금 적게 나더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배당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신도라는 분이 레미콘이나 건설 회사들이 시멘트 가격 인상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건 업황하고도 좀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건설업계 그다음에 건자재 업계 상황은 사실은 이제 시멘트 수요 증가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시황은 괜찮은데 사실은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미콘 업계나 건설 업계도 수익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시멘트 가격 인상분이 어쨌든 이제 레미콘 원가에 반영되고 레미콘 가격도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건설의 건축비에 또 반영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추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시멘트 수요가 요즘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힘의 균형이랄까요? 네. 시멘트 회사들이 약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좀 조성이 된 거 아닌가요?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멘트 공급이 조금 부족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분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상황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아까 사실 쌍용 C&E 하면 이런 시멘트 본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환경사업 관련해서 투자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대가 투자자분들이 또 크거든요.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 설비 관련해서 투자하고 M&A 뭐 인수도 많이 하셨잖아요. 최근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생산 공장 내에 순환 연료를 확대 사용할 수 있는 설비 투자를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요. 그게 올해 상반기도 있었고, 이거하고 별도로, 작년에는 폐합성 수지 중간 처리 업체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환경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폐합성 수지 중간 처리 업체를 한 10개 사업장 정도를 인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모아갖고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회사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폐합성 수지라고 그러는데요. 폐플라스틱과 뭐 비닐류 등을 모아서 중간 처리를 해서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해서 했는데 작년에 대략 한 2,500억 정도를 투자했고요. 올해 이제 증설하는 작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한 8월 달까지 한 500억을 들여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저희 1년에 사용하는 폐합성 수지 사용량이 대략 뭐 올해 기준으로 한 120만 톤, 그다음에 이제 이 설비가 완료가 되면은 한 150만 톤 정도를 사용할 계획인데 그 전량을 이제 자체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저희 이제 목표이고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간 처리 업체로부터 저희가 폐합성 수지를 받아와서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중간 처리 업체가 중간 처리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이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처리해주면서 또 그쵸. 이제 수수하는 네, 네. 그 처리비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환경 관련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직계열화 시킨 건데.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네. 그 폐합성수지 중간 처리 업체가 그 동안에는 굉장히 영세한 규모의 업체가 많아서 네, 네.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도 하고 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저희가 이제 좀 진출을 해서 네. 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 설비가 이제 뭐 8월 달쯤 완공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이 새로 인수한 회사들이 다 적자를 냈습니다만은 그 그린에코 솔루션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해서 네. 내년부터는 온전히 이익을 이제 실현해가는 그런 구조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질문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분이 결국엔 저희가 이런 폐합성 수지나 뭐 친환경 사업의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유연탄 사용량을 줄이고 네. 뭐 환경 사업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근데 이게 회사의 목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유연탄 사용량이 현재 100이라고 그러면 네. 이 폐합성 수지나 이런 쪽을 통해서 얼마나 대체하려는 게 최종적으로 목표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순환 연료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이제 순환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저 유연탄을 1년에 한 160만 톤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작년도에 순환 연료 대체율이 한 40%가 됐고요. 네. 올해 이제 예상으로는 한 50%까지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1년에 유연탄 사용량이 올해 기준으로는 한 80만 톤 정도만 사용하고 네. 나머지 80만 톤에 해당되는 분은 네. 이제 폐 합성 수지 등 순환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 정책에도 부응을 하고 네. 또 환경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한 그런 그렇네요.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렇네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탄 사용도 줄이고 환경 또 처리해서 그쪽에 수수료도 받으시고 네. 이익도 창출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근데 제가 유럽의 시멘트 회사들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이 대체율이 거의 70%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70%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공장 베이스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의 공장 이런 데는 거의 뭐 90% 이렇게 하는 공장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리고 환경 사업에서는 이런 폐합성 수지 분야도 있지만 왜 폐열도 예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최근엔 좀 폐열 관련된 투자는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동해 공장에 그 폐열 발전 설비를 구축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순환 연료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상반기에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폐열 발전 투자의 그 능력을 늘리는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저희 그 킬런 중에 폐열 발전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폐열을 이용해서 폐열을 더 확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폐열 발전의 설비 능력도 키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상당폭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멘트를 제조할 때 엄청난 열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열이 그냥 쉽게 말하면 나갔었죠. 네. 근데 그 폐열을 쉽게 말해서 모집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질문도 있으셨어요. JW 컨설팅 님이 순환자원 투입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투자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네. 금리 인상 네.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지금 차입금 구조는 대부분 다 장기 차입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회사채 비중이 한 50% 정도 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듀레이션이 한 3년 이렇게 돼 있어서 평균 네. 듀레이션이.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 그 금리 인상 부분이 어쨌든 손익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질문해 주셔서 제가 질문을 대신 좀 드렸고요. 요약을 해보자면 사실 상반기
때까지 외부 환경이 약간 불리했고 또 원자력 계약 인상도 해서 실적이 예상보다도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출하량 다시 회복하고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공격적인 가정은 아니에요. 저한테 갑자기 뭐 유연탄 가격이 50% 하락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실적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실적에 대한 신뢰성도 높고 제가 추정할 때도 충분히 올해의 회사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해 보입니다. 이 질문도 저도 드리고 싶었어요. 희수이 님이 이거는 민감하시다고 생각하면 답변을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네. 근데 언론에 이제 영월 매립점 관련된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네. 요거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인데요. 네. 그 환경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그 시멘트 사업과 관련돼 있는 그 순환 연료, 순환 원료 이쪽과 관련해서 그 사업 투자를 이제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시멘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궁극적으로 환경 사업의 비중을 좀 확대해 보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립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매립 사업은 사실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및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및 인허가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저희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어떤 형태든 이제 결론을 내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환경 사업의 전체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역량 혹은 뭐 캐파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영월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환경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새로운 사업이면 사실 리스크가 있죠. 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무슨 뭐 땅을 갖고 있거나 네. 설비를 갖고 있거나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시멘트 사업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쌍용 CN이 그래서 환경 사업이 되게 가시성도 높고 저는 점수를 굉장히 높게 주고 싶어요.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익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제 진출해서 네. 그러니까 사업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폐합성 수지 투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마지막으로 이거는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잘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회사를 이렇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네, 뭐 네. 아마 그런 내용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와 기업의 가장 큰 그 격차라고 하는 건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사실 기업이 운영하거나 기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투자자분들하고는 잘 모르는 분야이 많은 게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쌍용 CNE는 이렇게 항상 IR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격차가 줄면서 분명히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노력들이 꾸준하게 쌓아가면 분명히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투자자분들한테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분기 때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